새아기한테 전화가 왔었다며 휴대전화기를 손에 꼭 쥐고 흔들며 아이처럼 웃고 있길래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나 꿈꾼 이야기를 하나 싶었죠. 아들 결혼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남편 전화번호로 며느리가 연락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뿐 아니라 저도 며느리랑 연락은 거의 안 해왔던 터라 전할 말 있으면 아들에게 하지 요즘 어떤 간 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하겠나요?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저야 당연히 진작에 마음 비웠죠. 남편은 어찌나 신이 났는지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저에게 자랑 비슷하게 하는데 무슨 통화를 했나 가만히 들어보니 거실 구석에 있는 전축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래된 전축이 하나 뻗대고 서 있는데 문짝만한 스피커가 2개에 여간 꼴사납게 생긴 게 아닙니다. 뒤에 주렁주렁 달린 선들도 많고 워낙에 커서 어디에다 넣어놓기도 힘들고요. 제가 젊었을 때야 이곳으로 밀어넣고 저곳으로 밀어넣고 하면 치워봤지만 나이가 든 이후로는 그냥 포기하고 구석에 세워놨거든요. 예전에 저희 남편이 클래식을 듣겠다며 샀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도 굉장히 비싸긴 했죠. 게다가 남편이 가져온 전축은 새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당시 가격으로 몇백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남편이 이야기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저랑 한마디 의논도 없었고요. 주변 지인들 전축 중에 제일 좋은 거라며 어찌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던지 그때 당시엔 그러긴 했어요. 전축에 대해 말이 많긴 했죠. 유행처럼 사람들이 클래식도 듣고 머리가 좋아진다,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백씩 쪼가며 어떤 얼빠진 사람이 저런 걸 구매할까 싶었는데 제 옆에도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기가 찼죠. 그 비싼 돈 주고 사다가 석 달 정도 듣는 척하다 덮어두는데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집 구석에 뻗대고 있는 전축이 하나 있어요. 비싸다고 하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만 있었죠. 근데 며느리가 전축 이야기를 했다길래 신기하긴 했어요. 몇 달 전에 아들네 부부가 집에 왔을 때도 며느리가 전축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관심 있게 본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큰 걸 애들 집 어디에 두려 하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의자 하나 놓는 것도 까다롭게 따지던 아이인데 저걸 어디에 쓰나 싶었거든요. 제가 갸우뚱하며 듣자 남편도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거봐 이게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 이런 물건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에요. 대대손손 물려주며 귀하게 보관해야 하는 거지.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을걸. 그동안 애물단지라고 그렇게나 눈치를 주더니 말이야. 이제야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났구만.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어. 똑똑하긴 참 똑똑하죠. 남편은 그렇게만 알겠죠. 제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저희 아들이 자꾸 피곤하다 감기를 달고 산다 하길래 제가 집에서 홍삼을 다려다가 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간 것도 아니고 주말에 갔었어요. 당연히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도 했고요. 당시 남편은 퇴직 후 지인 가게 봐주느라 바빴던 시기였기에 저 혼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갔었는데 도착해보니 아들 혼자 있더라고요. 며느리랑 손녀딸은 친정에 갔다고 하길래 홍삼만 건네주고 오려다가 아들이 저보고 손주 사진 앨범 뽑아놓은 거 가져가시라고 차에 두고 왔다며 저보고 거실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빈집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을 걸 그랬어요. 애들 어찌 사는지 궁금해서 집안 이곳저곳을 혼자 구경했거든요. 그러다가 애들 침실도 힐끔 보게 되었고 며느리가 쓰는 화장대 위에 무슨 종이 한 장이 놓여 있길래 뭘 써놨나 싶어 무심코 뒤집어 봤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며느리 이름하고 제 아들 이름이 쓰여 있었고요. 날짜를 보니 결혼 전에 쓴 것 같은데 찬찬히 읽어보니
계약서 같은 거였습니다. 아이는 하나만 낳는다. 시댁에는 1년에 최대 5번만 간다. 주말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며 시댁에 가는 것도 시댁 가족이 오는 것도 안 된다고 쓰여 있었고 그 문장 밑에 빨간색으로 줄까지 쳐놓은 겁니다. 그날이 주말이었잖아요. 며느리가 왜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들이 계약 위반을 한 셈이었죠.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손주 앨범을 들고 왔길래 그 종이 가져다가 앨범 위에 올려놓고 곧장 집으로 나왔습니다. 사진을 봐서 뭐예요? 그것도 계약 위반이면 어쩌려고요. 아들이 쫓아나오면서 저보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결혼 전에 장난처럼 적은 건데 어디서 찾으셨냐며 웃길래 찾길 뭘 찾냐고 나 보라고 화장대 위에 떡하니 올려놨던데 이제 나도 다 알겠으니 서로 그렇게 지내면 되겠다고 홍삼 가져온 건 무거워서 도로 갖고 가기 힘드니 싱크대에 버리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쏴붙이고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은커녕 애들 신혼집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넘게 지냈습니다. 처음엔 화도 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지내면 귀찮은 일도 없고 나는 내 인생 살면 그만이고 애들도 애들 앞가림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마음 정리 끝냈죠. 그럼 며느리가 먼저 연락했다고 하니 신기할 수밖에요. 전축에 대해 며느리랑 남편이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았고 남편은 그대로 며칠 동안 전축을 닦고 포장하고 온종일 그 문짝만한 걸 붙잡고 씨름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와서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갖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청소에 포장에 배달까지 어쩜 저렇게 자상한지 은근히 저보고 함께 가자고 하길래 됐다고 당신 혼자 가라고 당연히 거절했죠. 날이 추워서 어찌 가려고 하나 싶었는데 어디서 용달차까지 한 대 불러서 싣고 가더라고요. 날씨도 날씨인데 그날이 주말이었어요. 남편에겐 당연히 그날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설마 했죠. 아침에 출발한 남편이 점심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저녁이 다 돼서야 집에 온 겁니다. 밖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코끝이 뻘개져서 왔길래 애들이 태워주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남편이 저보고 그러대요. 날짜를 잘못 알고 갔다고. 애들 친정 가는 날이랑 겹쳐서 집에 아무도 없었다며 힘없이 웃는 겁니다. 집에 넣어놓지도 못하고 밖에 세워두고 왔다고 비싼 거라 그냥 놓고 가기 불안해서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리다 왔다며 저보고 자꾸 날짜를 헷갈린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며 저까지 얼굴이 벌개지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똑같잖아요. 제가 갔을 때도 며느리는 친정에 갔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불러서 갔는데 한겨울에 문전박대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 않았고 받을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했습니다. 며느리에겐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들으면 말 실수할 것 같아서 피했습니다. 한참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지방에 출장 내려왔다고 갑자기 잡혀서 새벽에 내려오게 되었다며 저보고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날 일을 이야기해줬더니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일정이 꼬인 것 같으면서 저보고 죄송하다고 아버지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며느리는 전날 친정으로 간 상태고 당연히 아들이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 급하게 잡힌 회사 일이라서 일정이 꼬여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랑 아들이 번갈아 가며 남편과 통화하는 것 같긴 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괜찮다고 하는 걸 보니 사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잘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종이를 봤잖아요. 주말에 오지 말라는 글귀가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갈수록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 혼자 애들 신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간 것도 화가 나고 시짜짓한 애만의 소리를 듣는다 해도 상관없었어요. 제 속이 타버릴 것 같은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날은 평일이었고 주말도 아니니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요. 오후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8시가 되어가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거기서 아들이 내리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묻길래 너한테 볼 일 없고 며느리한테도 볼 일 없으니 당장 현관문부터 열어보라고. 저번에 너희 아버지가 놓고 간 전축 내가 도로 가져가야겠다고 내 볼 일은 거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현관문을 열기는커녕 문 앞에서 계속 시간을 끌길래 당장 안 열면 열쇠공을 불러 뜯어버리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문을 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거실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방에는 손녀딸이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 놀랍지도 않았어요. 대화 나눌 필요도 없어서 아들에게 전축이나 꺼내놓으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직접 찾아서 꺼내야겠다고 하고는 손녀딸 방부터 들어가 봤는데 뒤에서 며느리가 쫓아 들어오더니 이렇게 불 쓰고 오시면 어쩌냐며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전축 어디 갔냐고 문짝만한 스피커라 눈에 확 보일 텐데 어디 있냐고 하며 계속 찾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손녀딸이 뭐라 한마디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스피커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쿵쿵 소리 나는 상자 집에 없어 하며 자꾸 없다는 소리를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손녀 입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제 알겠더군요. 찾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팔아버렸는데 어디서 찾겠나요? 가져간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애초부터 팔아버릴 생각으로 달라고 했던 거죠. 그것도 모른 채 저희 남편은 그걸 닦고 포장하고 용달까지 불러 애들 집 앞으로 배달까지 해다 줬던 거였고요. 그 순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든 아들이든 이래서 돈 관리 잘하라고 하는 거구나. 돈 보따리 풀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사오라고. 팔았던 사람한테 연락해서 거래를 취소하든지 웃돈을 주고 다시 사오든지 원위치 시켜놓지 않으면 영원히 얼굴 보고 살 일 없을 거라 했더니 며느리가 저보고 못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600만 원에 팔아서 카드값 막는데 다 써버렸다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길래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알겠다고 600만 원에 시부모 팔아버렸다 생각하고 앞으로 서로 연 끊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라 해도 서로 신뢰라는 게 필요한데 이번에 너희들이 다 깨부셨으니 그리 알라고 우린 아쉬울 게 없다고 했죠. 그러자 아들이 죄송하다며 저를 붙잡는데 더 들을 필요도 없었고요. 뒤에서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난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더라고요. 남편이 가져갔던 전축을 다시 들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진열장까지 맞춰서 왔길래 나중에 들어보니 사갔던 사람이 진열장까지 다 맞췄다고 해서 그것까지 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사왔다고 7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랑 며느리랑 저희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하는데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괜찮다고 전축이 비싸다고 하니 기분 좋다며 껄껄거리며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죠. 남편이 일부러 웃을 때만 저런 소리를 내는데 그날따라 유독 더 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은 아마 모르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아들네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이 느꼈네요. 다른 분들도 다 풀러버리지 마시고요. 요즘은 서로 최소한만 하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딱 그만큼만 하며 지내는 게 서로에게 속 편한 것 같습니다.